근데 지금 흥행이 있는 잔치를 만드는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나타난 건데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역시 홍준표의 개인기. 대구가 사람 많이 망쳐놓는데 서문시장 가서 이야기하면 나는 서문시장의 아들이요 그런 줄 아는가 봐요. 냉정하게. 본인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본인의 개인 이야기지 사회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흥행이 있는 잔치를 만드는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나타난 건데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요. 역시 홍준표의 개인기가 있고 특히 요즘 언론에서였던 그 홍준표의 개인기 정도는 충분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개인기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 또 하나 본인이 당내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는 의원들이 없었거든요. 의원들이 있었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저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홍준표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도 상처는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홍준표 후보한테는 가장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 됐으니까 추석 이후에 또 10월달 들어가서는 더 내가 높이 올라가겠지? 글쎄요. 그건 그때 가봐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반면에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윤석열 후보가 이 매 장사 없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든 야든 안팎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랑 반대로 개인기가 없어요. 이 대응할 때마다 표가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어느덧 비슷해졌단 말입니다. 그 비슷한데 이걸 이제 판단 여하예요. 홍준표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추세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까지가 홍준표 후보의 최선의 결과다. 그리고 지금까지가 윤석열한테 최악이다. 라고 하면은 또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시 여기고 관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도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 잘했다거나 뭐 이렇게 뭐 눈길을 끌었던 게 아니라 사실 시점상 그냥 윤석열 후보가 최악의 시점이랑 맞붙은 거다. 그래서 이준표란다. 이준석 당 대표라든가 아니, 줄여서 이준표 되겠네. 이준표 당 대표.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그 당 지도부가 원팀으로 가려면 노력을 엄청 해야 되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최상의 그 지지율과 가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냉정하게. 본인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본인의 개인 이야기지 사회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홍준표 같은 후보가 확장력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믿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무지 강해요. 제 시기로 볼 때 눈이 퍼뜩 뜨인 사람이 그냥 홍준표일 뿐이에요. 홍준표 후보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이 정치의 꼰투인 줄 알아. 1대1로 붙으면 자기 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이야기 같죠. 아, 이재명이 좀 건드면 금방 반응 나오고 뭐 내가 막말은 가는 쌍말이고 자신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선거란 것은 후보가 되면 자기 거대한 정당과 세력이 뒤에 딱 버티는 거예요. 그와 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나는 홍준표 그 후보의 가장 장점은 누가 뭐라도 개인기가 강한 사람이니까 개인기 하나로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 자유한국당 후보 된 것도 그때 아무나 후보 안 되려고 할 때 본인이 훅 와서 한 거예요. 훅 들어온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본인이 제대로 된 후보가 되려면 이 제1야당의 국민의힘과 이 보수 진영이라는 게 막강한 진영입니다. 여기서 내 홍준표가 한번 여름에 부름을 받고 품위 있게 정말 한번 후보가 되겠다라는 그 대화를 나눠야 돼요. 토론을 하고 서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은요, 그런 과정 안 해도 이미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낙점이라고 뭐랄 거 있지? 선택을 받았어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할 때부터. 너가 메시아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이제 부름 가기가 힘들거든. 뭐든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홍준표 후보가 가장 부족한 것, 즉 국민의힘과 아이덴티티. 자기는 자꾸 대구가 사람 많이 망쳐놓는데 서문시장 가서 이야기하면 나는 서문시장의 아들이요 그런 줄 아는가 봐요. 내가 가만히 볼 때는 홍준표 너는 아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을 사람이 없구나. 홍준표 너가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에서 보수적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는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개가 잘 합쳐지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막강해져. 그럼 지도부 할 일이 뭐냐? 지도부 할 일이 바로 이걸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홍준표 못해. 그 홍준표 후보가 됐다. 그럼 홍준표 후보한테 예를 들어서 김종인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쫙 와서 원팀이 돼가지고 갈 가능성은 높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후보일 때 김종인 야당 같은 사람이 진보적인 경제 민주화한 사람이 와서 딱 밑에서 혁신위원장 맡아가지고 한 팀이 되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 경제 민주화도 받아들일 정도로 중도층까지도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김종인 후보가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위선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면 그 도움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는 이 개인기가 능한 장수.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는 계단이 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